네, 안녕하세요. 신수경입니다. 우선 세 분 발표자님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신의사식맹 지도관님의 기조연설 내용에 대한 코멘트 말씀을 드리자면 비폭력 운동에 대한 컨셉이라든지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북한 인권운동에 어떤 큰 영감을 주고 시사할 수 있는 바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독재 정권을 퇴출하고 들어선 신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는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아랍 시위 등 오토 운동에서 통합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졌고 그러한 통합을 위한 정보 공유를 그러니까 인터넷 활용을 통한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까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북한은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근데 그래서 북한은 대신 대안으로 이제 공개 라디오라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공개 라디오라는 것은 인터넷과는 달리 의견 교환이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또 이제 같은 세상에서 놀 수 없는 그런 좀 열악한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운동을 이제 활용을 하면 참 좋겠지만 많은 제약이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 영국 대사관의 알리스타 정치 참사관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의 인권 학대 사안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북한 정권이 인권 탄압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고 또 훗날 역사적으로 남겨둔다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인권 탄압의 형태 중에서도 특히 고문에 대한 이제 심각성을 느끼시고 이러한 고문 방식을 위해 노력을 해오셨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고문을 받았다는 믿을만한 주장이 있다면 그것을 해당 정부가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적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것이 사실 북한 정권의 심리적인 압박 가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용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북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할 어떤 법적인 그런 구속이 없고 또 이제 해명하는 제스처를 취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얼마든지 말은 만들어낼 나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이제 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판검사 및 경찰이 저지르는 고문을 처리하는 것을 논의 안 내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또 이제 북한 인권 문제 해결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엠네스티 북한 전담관이신 잭 랜들러님 께서는 이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포괄적 협의주의를 취득한 NGO들이 한국의 인권 상황을 위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희 성폭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좋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완벽히 이렇게 숙지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 만한 국제 무대에서 어떤 이론적 실제적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전문 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해보았고요. 또 유엔 경제사회 포괄적 협의를 취득을 해서 이미 활동을 해오고 있는 다른 비정부 기구와의 연대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서로 노하우라든지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해보겠는데요. 저는 오늘 성폭만사의 방향성을 고민하며 인권을 다시 묻자라는 좀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북한 인권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 역시도 이제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사악한 김정일 정권 아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어떤 분노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있었고 결국에 내가 이런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구나 이 사람들 목소리를 대변해야겠구나 라는 어떤 의협심 같은 생각으로 북한 연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폭만사의 문을 두드려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북한 사람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현재는 북한에 살고 있지 않지만 한때 살았던 적이 있었던 이탈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상처가 있기도 했지만 담담하기도 했고 또 슬퍼 보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또 굉장히 명랑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랑 다르면서도 또 다르지 않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피해자라는 고정된 이미지를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이분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 제 선입견에 대해서 좀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북한 주민들과 그들의 상황은 이럴 것이다 라는 어떤 고정된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우리 시대의 수많은 인권 논의와 담론들, 그리고 운동이야말로 북한 인권 문제에 무관심한 세태와 겨냥들이 많음이나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북한 인권운동이 문제적이기 때문에 인권운동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그러한 인권을 외치는 다양한 목소리와 운동들 안에 숨겨진 어떤 욕망이 무엇인지, 또 다른 욕망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좀 더 진지하게 성찰할 기회를 가지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북한 인권 논의들을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주요한 논의 대상 중 하나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서 북한 인권을 포함한 인권 전반에 관한 이론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이제 대학원에서 북한 인권 관련 수업을 하나 청강을 하면서 이런 국제 인권 논의 흐름을 이제 읽다 보면 크게 보편을 강조하는 인권 보편주의와 차이를 강조하는 문화 상대주의라는 두 개의 가치,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립된 두 가치를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소위 보수, 진보라는 세력들도 각각 고스란히 사용을 해서 굉장히 남남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논의들을 조금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인간이 누구나 존엄하고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갖는다는 인권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비롯해서 인권을 운동하고 계시는 상당수의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에 서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요. 확실히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보편 인권 담론이라는 거 굉장히 저희가 북한 인권 운동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유용하고 편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보편성이라는 명제 아래 많은 문제들도 은폐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인간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인간 개개인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한 성찰도 함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오랫동안 개인은 지배 집단, 남성 엘리트로 이해되어져 온 측면이 있고 여성, 아이들, 기타 비주류 집단이 인간 인식된 것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최근의 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당연히 남녀노소, 인종 등의 구분이 없이 모든 인간이 보편적 인권의 주체에 해당이 되겠느냐 하면 꼭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유엔과 같이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에서조차도 누군가의 고통은 의미 있는 고통으로 논의되고 누군가의 고통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다뤄지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행히 현재 북한 인권 문제는 의미 있는 고통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적인 이점을 틈타서 성송만사에서도 이번에 유엔 경제이사회의 포괄적 협의지휘기구로서 활동할 기회를 획득하면서 유엔을 통해서 최대한 이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해주신 랜들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던 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런 효과적인 역할을 준비 중에 있는 성송만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국제 정치 무대와 이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조차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우익 독재 세력, 독재 정부에 대해서는 인권 유린과 폭력적 방법 사용을 용인하는 식의 어떤 이중적인 기준을 채택해 왔다는 거죠. 지금 북한 인권 문제가 온 쪽에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 다른 인권 문제들은 관심조차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언제든지 북한 인권 문제도 그 궁극적인 해결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맥락에 따라서 세계 무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